공습 경보가 울렸을 때 마침 때맞춰 낙진 대피소로 들어갈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어. 미리 비축해둔 식량들도 넉넉하고 말이야. 근데 샴푸는 좀 좋은 걸로 골라올 걸 그랬나봐. 머리가 자꾸 빠지네. 남편은 부대 배치 받기 전 책에 만일 자신이 사지가 마비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올 경우 그냥 생면 연장을 하지 말고 죽여달라고 진신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겠다고 답했었죠. 현재 남편은 잔뜩 증오 서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곤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장애가 있는 참전 용사를 간병하면 들어오는 막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스스로를 소원을 이루어주는 신이라고 칭하는 존재가 내 앞에 나타나서는 당신의 수명에 10년을 제게 준다면 1억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있지. 내가 좋아라고 즉답한 순간 지니는 내 몸을 땅속 깊숙이 잡아갔고 지니가 미친듯이 웃어 제끼기 시작했어. 너 동생 지금 어디 있니? 여동생을 찾는 엄마의 전화에 아까 쇼핑하러 나갔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이 늦어도 여동생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난 평소에 동생을 쫓아다니던 그 온라인 스토커 놈이 음성 변조 장치를 이용해 동생의 위치를 파악하려 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죽은 뒤 사후세계로 오게 된 천문학자는 신으로부터 한 가지의 질문을 허락받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께서는 왜 지구의 위성인 달을 창조하신 겁니까? 그 말에 신은 무심한 어조로 대답했다. 달... 뭐라고? 연구원들의 끝없는 노력 끝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좀비로 감염시킨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인식 능력과 자아까지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었던 백신의 쾌거에 그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내질렀지만 곧 육신의 부패까지는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다시 크나큰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신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쁨에 찬 흥분도 잠시. 신으로부터 처음 도착한 메시지가 도와줘. 인 것을 확인한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다.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띠링 소리와 함께 남편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가 보였다. 그럼 방금 부엌에서 들린 쾅 하는 소리는 누가? 누군가 3시간 동안이나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아무리 그래도 시속 575마일로 주행 중인 상공에서 문을 열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제 첫 아내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재현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내는 아마 지식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가자는 제 말을 도통 들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아, 다리에 생긴 점이요? 걱정하실 만한 건 아닐 겁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떨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평범한 인간들 사이에 숨어있는 만자 문신을 새긴 그 쓰레기들을 속아낼 수만 있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네? 제 딸이 네바다주에서 발견되었다고요? 아, 예. 뿐만 아니라 유타주, 오리건주, 와이오밍주, 콜로라도. 종이에 쓰여있던 95 숫자를 보고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 젖은 시선으로 가족들을 쳐다보던 나는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부 다 알면서도 떨리는 발걸음으로 IQ 100 미만이라 쓰여진 팻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철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이로운 능력의 이 박테리아는 고대 연금술사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현대 기술의 경이로 칭송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실험실에서 유출되어 물에 흘러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그것들이 우리 혈액 속을 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저기 남자인가요? 여자애인가요? 선생님?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의사 선생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Padre Retro Satana. 그렇게 중얼거리던 의사 선생님은 십자가와 책 그리고 긴 바늘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누가 낳아달래? 나도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 딸아이가 화난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콘돔 한 상자를 챙기고는 타임머신으로 다가가 시간을 2008년 12월 19일로 설정했다. 엄마가 엄청 막 그렁그렁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빠랑 저랑 같이 디즈니랜드로 가자고 하셨어요. 공원 휴게소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엄마랑 아빠를 찾고 있는데 어디 가신 건지 보이질 않아요. 몰래 다가와 나를 기습하려던 적을 재빨리 붙잡고는 무장해제시킨 뒤 목을 부러뜨렸다. 바닥에 누운 채 식어가는 아내의 시체를 바라보며 PTSD를 떨쳐내지 못한 내 자신으로 원망했다. 남자친구가 제 팔을 두어 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머리를 다치고 청각 장애를 앓게 된 이후로부터 우리끼리 정해놓은 규칙으로 안녕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둘이서 산속을 산책하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5살 때 아버지도 몰래 하얀 드레스를 입고 계셨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아버지께 커밍아웃을 해도 잘 넘어가 주실 거예요. 생각해보니 그 하얀 드레스와 후드 마치 작은 놈같이 생겼었죠. 왜 진작에 몰라봤을까요? 말하기 전에 떠올렸으면 좋았을 것을. 유독 그 어떤 선물도 좋아하지 않던 제 여친에게 우리 10주년 기념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여친은 그저 제발 절 남편과 아이들에게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울부짖을 뿐이었죠. 몸값 50만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차도 집도 전부 다 팔았어. 아내와 통할 수 있게 해줘. 당장. 전화가 끊기기 전 수화기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는 원숭이 손을 들고 말했다. 내 여친이랑 바람피는 그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그 순간 총성이 한 발 울리고 곧 그는 목에 폭발하는 듯한 통증을 느낄 수 있었다. 돼지 우리를 청소하던 난 그만 발목을 뼈어 넘어졌고 따로 동료를 데리고 오지 않은 걸 후회하고 말았다. 굶주린 돼지무리가 오물 속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내게로 서서히 다가오는 순간 더 그랬던 것 같다.